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Vray 오브젝트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여기 있어요. Vray 라이트, 우리가 어저께 했던 게 Vray 라이트, 여기 있던 내용들을 했던 거고, 여기 보시면 Vray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 퍼가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크 그룹 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요 펄을 눌러주시면 돼요. 퍼가 뭐냐면은 지금 퍼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퍼가 들어간 거예요. 퍼가 뭐냐면 동물의 모피, 털 있죠? 동물의 털을 퍼라고 합니다. 퍼라고 해요. 퍼. 그래서 옷들 중에 그 퍼가 들어간 옷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퍼가 FUR 털입니다. 털. 동물의 털을 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응용하면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인형의 털 있죠. 인형의 털, 그 다음에 잔디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펄을 쓰게 되려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이 넓은 부분에서 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에셋 에디트를 실행한 다음 우리가 어저께 한 대로 세팅을 해보자고요. 자, 인바이런먼트에서 인바이런먼트 오버리드를 체크해주고, 지금은 인바이런먼트 오버리드 이 스카이를 1로 놨습니다. 왜 1로 놨냐면 지금은 태양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프로그레시브 끕니다. 여기 이렇게 프로그레시브 껐고요. 그 다음 GI 값 체크했고요. 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여기서 브라우트 포스 대신에 이리디언스 맵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0.05, 0.02 조금 더 한다면 얘를 캔물룸으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자, 이래 놓고 렌더링. 자, 렌더링 타임이 제법 걸릴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털 들어간 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퍼가 충분히 보이시나요? 이게 털이죠? 이렇게 털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전면 방향으로 나가요? 후면 방향 아닙니다. 제가 면이 앞뒷면이 있다 그랬었죠? 앞면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사실감 있게 보려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다가 재질을 넣는 겁니다. 랜드스케이핑 그리고 잔디. 이렇게 잔디를 주고 렌더링. 자, 보이시나요? 오브젝트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에셋 에디트로 들어가 볼까요? 에셋 에디트에 가면 바로 여기 Vray 퍼가 나옵니다. 퍼의 랭스, 길이, 티크니스, 두께. 근데 특이하게 여기 그레이브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레이브티가 뭐냐면 중력 값이에요. 만약에 이 중력 값이 없다면 퍼가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삐쭉삐쭉 올라오게 됩니다. 거꾸로 중력을 작용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밴드.
구부러지는 값이 0.5. 그러니까 1이면은 완전히 이렇게 구부러져 버리겠죠. 아까 중력에 의해서 얘가 구부러지는 정도를 뜻하는 거고, 테이퍼는 뭐냐면, 자, 밑단에 이렇게 넓이가 있어요. 그럼 위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렇게 뾰족해진다는 뜻입니다. 1이면은 완전히 이 끝이 0이 되는 거고, 0.9니까 아주 약간 작게 구부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스케일은 크기란 얘기고요. 컬이 구부러지다라는 얘기,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아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리는 걸 컬이라고 합니다. 컬. 이거 여자들이 많이 쓰죠. 미용실 가서 그 머리 할 때 이거 컬 넣는다 그러죠. 머리카락 안쪽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거, 그 컬이라고 합니다. 즉 얘도 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는 거, 이걸 컬이라고 합니다. 누르면 여기 컬 반경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레벨 오브 디테일, 얼마나 자세하게 표현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 뭐 베리에이션, 밸런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좋아요. 얘를 V 펄을 넓은 장소에 못 쓰는 이유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의 털이 만들어져요. 근데 얘가 가상의 객체가 아니고 실제 객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 오브젝트로 얘가 다 계산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털 하나하나를 전부 다 계산해야 됩니다. 확대해서 보면 여기 그림자가 하나씩 다 만들어지는 게 보입니다.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얘를 좀 키워볼까요? 스케일. 자, 이렇게 해서 5배. 다시. 자, 이렇게 해서 5배. 그러면 거의 얘가 크기가 거의 축구 운동장 해졌단 말이에요. 렌더링하면 이제는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수업 시간이니까 한번 해보시죠. 렌더링 시간이 되게 오래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퇴근해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확인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펀은 안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델링을 해서 모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하지 않고 맵을 넣어서, 재질을 넣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2가지. 보세요. 이렇게 넓은 부분이잖아요. 그죠? 넓은 부분은 굳이 펄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멀리서 보면 그 펄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냥 재질로 넣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잔디 말고. 나무요. 나무를 우리가 이렇게 다 따요. 포토샵에서. 그래서 나무를 매핑으로 처리합니다. 재질로 처리해요. 그러면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예전에 게임을 만들 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네모난 판에다가 이런 데다가 맵을 씌워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를 바라보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온전한 나무만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예전에 게임할 때 이렇게 했어요. 게임 만들 때. 근데 요즘은요. 그냥 아예 만들어요. 요즘 아예 만들어요. 옛날에는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았으니까 이런 방법을 쓴 거고, 요즘은 컴퓨터 사양이 좋으니까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20대 30대 때는 컴퓨터 사양을 맞출 때 포토샵이 되느냐 안 되느냐, 3D 맥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기준을 삼았어요. 근데 요즘은 리니지가 되냐 안 되냐, 롤이 되냐 안 되냐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가 되냐 안 되냐. 그럼 그거 된다 그러면
맥스도 되고 포토샵도 되고. 요즘은 역전이 됐어요. 게임 산업이 커지고 그 다음에 그래픽이 화려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예전에는 그래픽 쪽에서 하드웨어를 끌고 갔다면 요즘은 게임에서 하드웨어를 끌고 가요. 근데 렌더링만큼은 달라요. 렌더링만큼은 게임하고 차원을 달리해요. 그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서버는 들어보셨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PC 퍼스널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자,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재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재질이요. 재질입니다. 지금부터 쓸 건 V-Ray 재질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스케치업에 있는 재질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카테고리가 있고 홈 누르면 맨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카테고리를 클릭한 다음 여기서 마음에 드는 재질 선택 후 버킷 툴로 클릭하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재질, 내가 선택한 재질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선택하면 나와요. 이때 에디트 버튼 눌러서 색상이나 크기 등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오파시티라는 개념이 나와요. 오파시티는 사물을 불투명하게 하는 재질입니다. 오파시티라는 말 자체가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트랜스페어런시가 있고 오파시티가 있고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트랜스페어런시티는 투명도를 뜻하는 거고 오파시티는 불투명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죠. 이럴 때는 트랜스페어런시를 씁니다. 그런데 불투명 유리가 있어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만든 불투명 유리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불투명 유리, 불투명 유리, 이럴 땐 오파시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파시티 100% 그러면 불투명 100%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오파시티가 이렇게 30%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불투명 30%, 투명 70%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죠. 오파시티 70% 그러면 불투명 70%, 투명 30%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파시티 70 그러면 30% 투명하구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다시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이 재질을 넣고 싶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은 바로 여기 셀렉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재질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부여해 줄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텍스처가 나와서 여기 포지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기억나실 겁니다. 크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눈짐작으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텍스처, 포지션, 방향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에디트에는 방향 조절이 안 나와 있거든요. 대신에 이 부분에 보시면 이미지를 여기서 불러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V-Ray를 통한 재질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에셋 에디터를 보시면 우리가
재질을 넣잖아요. 이렇게 재질을 넣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V레이 재질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여기서 이 재질을 얘한테 주고 싶어요. 자,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재질을 자, 여기서 하셔도 좋고 자, 여기서 하셔도 좋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두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요. Apply Material to Selection. 선택된 객체한테 매트리얼을 어플리하기, 적용하기. 즉, 두 번째 항목이 바로 재질 주기란 뜻입니다. 이 재질을 선택한 객체한테 주기. 이렇게요. 그럼 재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재질 주는 방법이 간단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미리 보기입니다. 프리뷰 창이에요. 여기가 프리뷰 창입니다. 자,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프리뷰가 나옵니다. 제너릭이 있고, 자, 파브릭이 있습니다. 패브릭, 이렇게 천 모양으로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그 다음에 플로어, 마룻바닥, 이렇게 마룻바닥 모양으로 보이기. 그 다음 그라운드, 지표면이죠. 이렇게 지표면으로 보이기. 그 다음 서페이스, 표면이란 얘기죠. 이렇게 면 처리해서 보기. 그 다음 월, 벽면입니다. 이렇게 벽면에 들어갔을 때 모습. 그 다음 월 클로즈업, 벽면 확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한 화면을 보여주게 되냐면 이 재질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벽면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옷감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바닥이나 아니면 어떤 질감으로 들어갈 텐데 그 질감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보기를 해서 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너릭 그러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형태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넣는 재질에 따라서 지금 얘는 땅바닥이잖아요. 그러면 그라운드나 아니면 플로어를 놓고 보면 되죠. 벽체, 그러니까 얘가 플로어니까 바닥면이니까 이렇게 보이겠군요.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좌우에 두 개씩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하나 있고 반대편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것은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재질 라이브러리 도서관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에 이미 V레이가 제공해주는 재질들, V레이가 이 정도가 최고로 좋아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재질들입니다. 마치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재질이랑 똑같아요. 여기 카테고리 있죠? 얘네들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얘네들도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V레이에서 제공해주는 매트리얼 라이브러리, 여기는 스케치업에서 주는 라이브러리. 이렇게 두 가지 라이브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쓰는 건 바로 여기와 여기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물론 여기 퀵 세팅을 누르면 이렇게 빠른 세팅,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만 골라다가 여기다 딱 담아놨습니다. 요것만 써도 돼요. 이 퀵 세팅만 이용해도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보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가 Add Material. 여기 첫 번째 아이콘이 Add Material, 재질 추가하기. 그 다음 Import Material, 즉 외부에 있는 재질 불러오기. Save Material, 내가 작업한 매트리얼을 저장하기. 그 다음 Remove Material, 매트리얼 삭제하기. 자, 그 다음 퍼지, 합치기. 레이어를,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매티리얼들을 합치는 건데 얘는 쓸 일 없을 거고요.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내가 안 쓸 거예요. 선택한 다음에 remove material.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집니다. 재질 사라져요. 자, 그 다음 add material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매티리얼들이 나옵니다. 제너릭 일반적인 매티리얼. 이걸 emissive라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이상해. 구글에서 찾아보면은요. 맞아요. 발음이 emissive예요. 좀 발음이 특이하죠? 자기 스스로 이게 이제 단어 그대로 보면 방출하다라는 뜻인데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 즉 야광 효과 있죠. 야광이나 네온 같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를 줄 때 여기는 emissive라고 하는 요 재질을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블렌드 여러 개의 재질, 두 개의 재질을 하나로 섞어서 쓰는 거고요. 범프 매티리얼, 이렇게 요철감 있는 질감을 만들 때 씁니다. 자, 투사이드 매티리얼 전에도 얘기했어요. 면이 앞면 뒷면 있다 그랬죠. 보통 재질을 주면 하나의 재질이 앞면 뒷면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 투사이드 매티리얼은 앞면과 뒷면에 재질 따로따로 줄 때 사용하는 게 투사이드 매티리얼입니다. 카페이트 자동차죠. 자, 여기는 잘 모르겠고 헤어 머리카락이죠. 툰 만화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이나 이런 만화 같은 우리가 렌더링을 했을 때 만화 같은 느낌이 나게끔 재질을 줄 때 쓰는 게 툰 매티리얼. 그 다음에 멀티 매티리얼이라고 있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재질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게 멀티 매티리얼. 오버리드. 자, 오버리드 같은 경우가 이제 덮어쓰기란 뜻인데 나중에 요거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V-Ray에 V-Ray 조명을 쓰면 이렇게 반사되는 빛이 사물에 닿아서 반사가 될 때 이때 색도 같이 끌고 갑니다. 색도 같이 반사가 돼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색이 같이 반사가 됩니다. 그거 없애줄 때 쓰는 게 오버리드 매티리얼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쓸 거는 여기 있는 제너리, 여기 에미시브,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여기 오버리드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자, 그 중에 제너릭을 눌러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인 재질이 뜹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이름 바꾸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재질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재질을 만들어 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제일 위에 첫 번째 디퓨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퓨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퓨즈라는 단어는 오브젝트가 지닌 기본적인 색상이 디퓨즈입니다. 디퓨즈란 단어를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은요, 확산하다라는 뜻입니다. 확산이란 뜻인데 이걸 의역하면 그냥 오브젝트의 재질이란 뜻이에요. 오브젝트가 지닌 기본 재질, 색상입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록색을 주었습니다. 확인. 그러면 초록색으로 재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어플리. 그러면 이와 같이 초록색으로 재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거는요, 이걸 그냥 색상만 줘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매티리얼 맞죠? 매티리얼 재질
재질이 있는데 재질 혹은 질감 이렇게 있는데 이 아래 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맵도 질감이라는 맵이 질감이라는 뜻으로 들어가면 돼요. 매티리얼.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티리얼은 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양탄자 느낌의 재질을 만들고 싶어요. 양탄자 느낌의 재질. 그러면 재질이 먼저죠. 그죠? 천이라는 재질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양탄자 패턴을 넣어버리면 돼요. 그죠? 양탄자 패턴은 질감입니다. 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여기 바로 얘를 누르면 맵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맵들이 나옵니다. 되게 많은 맵들이 나와요. 비트맵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미지란 뜻입니다. 비트맵 이미지란 뜻이에요. 비트의 맵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픽 프로그램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벡터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비트맵 프로그램이고 오토캐드나 이런 스케치업이나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이 존재하고 XY 좌표가 존재하는 이해되시나요? XY 좌표가 존재하는 건 벡터예요.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벡터하고 스칼라하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벡터는 위치가 존재하고 힘이 존재하고 방향이 존재하는 걸 벡터라고 합니다. 스칼라는 그냥 물리량만 있는 걸 스칼라라고 해요. 근데 다시 그래픽으로 넘어오면 벡터는 좌표가 존재해요. 그게 벡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캐드 어때요? 좌표 존재하죠. 스케치업 어때요? 좌표 존재하죠.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좌표가 존재해요. 3D 맥스 좌표가 존재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은 벡터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비트맵 프로그램이 있어요. 포토샵이 비트맵 프로그램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JPG든 PNG든 이미지로 남잖아요. 근데 그게 비트맵입니다. 비트가 컴퓨터에서 가장 최고로 작은 단위가 비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비트 위에 바이트, 바이트 위에 워드 이렇게 올라가요.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나요? 그 컴퓨터 시간에 이렇게 보면 비트, 바이트, 워드 이렇게 올라가요. 1비트, 비트가 0, 1, 0, 1 이게 비트죠. 네, 바이트는요. 이게 8개가 모이면 1바이트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모이면 워드, 문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이렇게 가잖아요. 이건 단위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다른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걸 말해요. 근데 어쨌든 비트란 얘기는 컴퓨터에서 말하는 최고로 작은 단위를 비트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한 마찬가지로 비트라고 하는 건 이미지의 가장 최고로 작은 단위를 비트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비트의 지도란 뜻이에요. 맵이 지도란 뜻이죠. 즉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모자이크 해보셨나요? 초등학교 때 모자이크 해봤죠. 네, 저도 모자이크를 하는데 이제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색종을 이렇게 막 저는 이렇게 손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랬더니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어쨌든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앉아가지고 색종이 돼가지고 샤프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하더라고요. 하세월인 거죠. 근데 어느 게 더 이쁘게 나오던가요? 샤프로 찍어서 한 게 훨씬 더 이쁘죠. 이때 샤프로 이렇게 점 하나로 이렇게 딱 찍어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샤프 10만큼 색종이 하나 딱 찍히겠죠. 그게 비트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즉 모자이크처럼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가 보는 이미지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보자고요. 제가 포토샵을 실행했고요. 자, 이미지를 하나 제가 불러올 거예요. 이거 말고 사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이죠. 자, 확대를 합니다. 계속 확대해요. 그러면 사진이 어떻게 되나요? 모자이크처럼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저 네모난 점 하나가 바로 비트예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저 하나를 픽셀이라고 하고, 이렇게 픽셀로 쭉 이루어진, 그러니까 픽셀로 모자이크처럼 만들어진 이미지, 이걸 비트맵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둘로 나눠져요. 이렇게 비트맵을 다루는 이미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픽셀을 다루는 프로그램, 이거를 비트맵 방식이라고 하고, 비트맵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건 벡터 방식.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트맵이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진을 뜻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뜻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불러다가 덮어 씌우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뭐 그 중에 뭐 셀룰러도 있어요. 셀룰러는 뭘까요? 세포를 표현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현무암 같은 거 있죠. 현무암은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규칙적으로 뚫려 있잖아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스케치업이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 구멍은. 세포의 크기가 막 다르잖아요. 그것 무작위로 계산해 주는 거. 그게 셀룰러예요. 체커라고 하죠. 체크무늬 만들 때 쓰는 게 이 체커입니다. 뭐 컬러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뭐 팔로프 같은 것도 있어요. 팔로프는 뭐냐면, 팔로프가 무슨 뜻이냐면 점점 없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안쪽에는 잘 있는데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재질이 팔로프 재질일까요? 어떤 재질이 팔로프 재질일까요? 스모그.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리병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다가 내가 연기를 꽉 넣어버렸어요. 그럼 안쪽에는 연기가 꽉 차 있죠. 근데 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사라지죠. 스모그 같은 게 팔로프 재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블도 있네요. 영화 회사 그 마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마블은 대리석 질감. 근데 안 써요, 이런 거. 대리석 질감 같은 거. 그냥 비트맵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여기도 있네요. 노이즈. 연기 효과 만들 때 쓰는 게 노이즈. 락은 돌이죠. 안반 효과 만들 때. 여기 스카이 있네요. 이 스카이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배경 재질입니다. 렌더링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스카이가 백그라운드, 즉 배경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에셋 에디터 여기 백그라운드 보이시나요? 백그라운드에 여기 뭔가 들어가 있죠. 보시면 하늘색이 있고 회색이 있죠. 하늘색은 맵이 있다는 얘기고, 회색은 맵이 안 들어간 거예요. 얘를 눌러보면요, 어떤 맵인지 알아요. 바로 이렇게요. 여기 스카이 맵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배경으로 하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뒤로 백. 다시. 스카이, 스모그, 뭐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타일, 워터가 물질감.
물에 대한 질감 효과 낼 때. 근데 조그만 부분 아니고요. 수영장 같이 넓은 부분 쓸 때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감도를 만들 때 수영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수영장을 만들고 거기다 물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각형 상자를 하나 더 넣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 워터 재질을 넣어버리면 마치 수영장에 물이 차 있고 물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건 나중에 다 해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자, 여기 맨 아래로 누르면 백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맵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디퓨즈가 이렇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러프니스를 이렇게 조절해주면, 자, 뭔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재질에 먼지 낀 느낌. 이해되시나요? 그냥 오래 냅두면 자연스럽게 먼지가 쌓이잖아요. 네, 그 먼지 낀 느낌이 러프니스입니다. 앞으로 러프니스는 종종 나올 거예요. 재질에 먼지 쌓인 느낌을 만들고 싶어요. 좀 혹은 오래된 재질 느낌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러프니스 값을 올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값을 여기 확인해 보시면서 넣었다 뺐다 해보세요. 그러면 질감이 이렇게 재질에 먼지가 들어갔다 빠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 재질일 때는 러프니스가 0, 좀 오래된 느낌을 만들 땐 러프니스를 1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리플렉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리플렉션이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리플렉션이 하나 또 나와요. 그죠? 스펠링이 두 글자인가 한 글자 차이 나요. 발음도 똑같아요. 리플렉션, 리프렉션 비슷해요. 위에 있는 리플렉션은 이거는 반사란 뜻입니다. 거울처럼 사물을 반사시키는 거 있죠? 이걸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 아래에 있는 리프렉션은 뭐냐면 굴절이란 뜻입니다. 사물이 투명해졌어요. 그럼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굴절이 되죠. 네, 그게 리프렉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물을 투명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리프렉션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내가 사물에 거울 질감처럼 반짝반짝거리고 주변 풍경을 비치게 하는 반사 재질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리플렉션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리플렉션이 언제 가장 잘 일어날까요? 언제 가장 잘 일어날까요? 색이 검정색일 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거울 뒷면에 수은을 발라 놓잖아요. 수은이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요. 완전 검정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질감이 검정색일 때 리플렉션이 가장 잘 일어나요. 그럼 재질이 하얀색이면 리플렉션이 일어나도 그게 그러니까 반사가 일어나도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확인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재질을 조금 낮춰 봅시다. 어둡게 해 봅시다. 자, 확인.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질감으로 들어갔고요. 리플렉션 값을 100%로 다 줬습니다. 자, 렌더링. 여기 반사된 거 보이시나요? 조금 어두워서 안 보이네. 여기 반사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렉탱글 1000,1000. 자,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복사하기. 다시 복사하기. 로테이트 90도. 다시 90도. 이렇게요. 자,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자, 분해하고 푸시 앤 풀.
100mm.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레이즈. 그러면 금방 모양 만들어지죠. 자,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서클. 자, 반지름 100. 다시 서클. 반지름 100. 자, 절반을 지우고요. 그 다음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복사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림자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생겨나겠네요. 자, 모델 인포. (132) (37) 그 다음 8월달. 네, 이 정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럼 재질을 한번 줘볼까요? 카펫 재질을 좀 줘봅시다. 카페트 아니 대리석 재질. 마블, 스톤. 네, 여기 대리석이 있네요. 자, 대리석 질감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리석이 들어와요. 여기에 질감을 100%로, 리플렉션을 100%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자, 이렇게 재질이 보일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 거 조금 어둡습니다. 아니, 리플렉션이 보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리플렉션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리플렉션을 확인해 보시죠. 자, 리플렉션에 보면 리플렉션 글루스니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플렉션 글루스니스가 그 위에 러프니스하고 똑같아요. 품질이란 뜻이죠. 네, 얼마나 반짝반짝하느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유즈 프레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프레넬이 반사란 뜻인데 그 프레넬 반사를 쓰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프레넬 IOR 값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반사도,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반사 값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멀리 있는 거 잘 안 되고 가까이 있는 거 잘 되고, 이런 반사 값을 계산해 주는 게 프레넬 반사입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풀어낸 사람 이름이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이 리플렉션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반사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에 대한 반사가 다르고 그 다음 거울에 대한 반사값이 다르잖아요. 그 IOR 값 풀어가지고 그 반사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물에 대한 반사도가 1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IOR 값이 높아지면 반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적게 일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맥시멈 뎁스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더 밝게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얘를 반사한 거죠.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얘를 반사하고 다시 이렇게 서로 반사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죠? 거울을 이렇게 두 개 딱 세워놓고 우리가 사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무한 반사가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무한 반사를 하면 렌더링이 끝나지 않겠죠. 무한대로 계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느 정도 반사한 다음에 끊어내야 되겠죠. 네, 그게 바로 맥시멈 뎁스입니다. 뎁스 값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몇 번까지 반사를 허용하겠느냐. 거울이 두 개가 있어요. 서로 반사에 반사를 하는데 몇 번까지 허용할 거냐. 5번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엑시트 컬러, 검정색으로 탈출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통 프레넬이나 프레넬 IOR 값은 안 바꾸고 지금 여기 있는 리플렉션 값 있죠? 이 리플렉션 값만 주로 바꿉니다. 이 값만 주로 바꾸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시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포그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얼마나 투명하냐 아니면 불투명하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IOR 값 나오죠? 이게 굴절률입니다. 1.6이 물에 대한 굴절률입니다. 1.6이 물에 대한 굴절률이고 유리가 2.4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값을 바꾸면 굴절되는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맥시멈 뎁스, 굴절 이렇게 굴절이 들어가겠죠, 그죠?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 굴절을 몇 번이나 해줄 거냐? 네. 5번 해주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엑시트 컬러 그러면 5번 이후에는 검정색으로 마무리하고 탈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4로 바꿔보고 다시 한번 렌더링.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디스펄션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디스펄션이랑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죠? ABBE. 자, 찾아볼까요? 아베라고 하네요. 네. 이 디스펄션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디스펄션이 뭐냐면 굴절입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이 이렇게 다 분산이 돼서 무지개가 나오죠. 이 분산 효과입니다. 빛을 색을 다 분산시켜주는 무지개처럼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디스펄션입니다. 그리고 그 값이에요. 얼마만큼 많이 해줄 거냐 적게 해줄 거냐. 이 값이 50입니다. 자, 여기만 렌더링을 해보죠. 이 부분만.
그러면 분산 효과가 줄어드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베 값을 50으로 놨고 여기는 아베 값을 5로 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자, 다시 5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빛이 여기서 다 분산되는 거 보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이 부분 아까 얘기했던 비트맵 있죠? 바로 비트맵을 불러올까 합니다. 자, 비트맵 재질을 넣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나무 질감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디퓨즈에 보시면 얘를 누르시고 그 다음 비트맵을 눌러줍니다. 비트맵이 이미지란 뜻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는 겁니다. 자, 저는 무늬목을 찾았습니다. 무늬목을 찾아서 열기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질감 효과가 들어가게 돼요. 이 질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눌러보시면 여기 이미지가 나와요. 누르시면 경로를 지정할 수 있고요. 다시 이렇게 재질을 바꿔올 수 있습니다. 여기 목록 표시가 있어요. 여기 목록 표시 누르면 맵이 뜹니다. 이거 취소할 거면 넌으로 눌러주면 취소가 됩니다. 맨 아래 여기 백이 있어서 누르면 이와 같이 취소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바둑판 있죠? 체크 키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비트맵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뜰 거예요. 선택하고 열기. 자, 그 다음 빼. 그러면 이렇게 질감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가 워터, 소프트 타입이고 여기가 하이브리드고 여기가 하드 타입입니다. 트랜셜런스 즉 매질을 제가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표시는 나요. 이렇게 얘가 소프트 타입의 매질, 얘는 하드 타입의 매질. 그러면 확실히 투명도가 줄어드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얘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소프트하고 많이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